안녕하십니까, 연수입니다. 네,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빨리 시작해야 되겠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특히 외생 변수, 기업의 펀더멘탈이다 가치보다는 심리 위축으로 주가가 변동을 보이고 급락할 때 가장 힘드시죠, 그죠? 이번 주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한 주를 왜 보내는지는 아는데, 네, 지금 항상 보면 하락은 생각보다 더 나오는 거고, 급등주는 항상 생각보다 더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지금 이게 명인들의 복귀 시간이 한 25분 정도밖에 안 되죠?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종목 이야기보다는 시황 판단, 대응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낮에 제가 연결하는 선택과 집중해서 투자 전략을 제시해달라는 오늘 질문이 있었는데, 펀더멘탈이나 수급이나 추세적으로 어떤 형상으로 장이 움직이면은 제가 예측을 해드리고 대응 전략을 쫙 짜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외생 변수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답은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답을 모를 때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대응을 해야 돼서 오늘 대응 시나리오를 짜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출연하기 전에 보니까 지금 잠깐 나고 북한 미확인 발사체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이고 중국, 일본이고 한 달에 몇 번씩 시험 발사는 늘 해요. 근데 우리가 자기 영해를 200캐리 영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키로와 해리는 이제 따지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북한이 쏘아올린 거는 200km 이내 해안에서 쏜 거죠. 일본도 침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200캐리 이내 자기 영해에서 시험 발사하는 거는 아무 국제적인 분쟁의 사안이 아니고 유엔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언론은 지금 자꾸 북한이 지금 북한 어제 군사 훈련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야기하는데, 이거 오면 마치 판 깨는 것처럼 지난 우리 정부 초기에 했던 북한의 극단적 전술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발사체 국방부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사정거리 200km 미만으로 쏜 거는 자기 영해에서 시험 발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하지 말자는 거. 네, 우리 보수 언론인데 또 떠들썩하겠죠 또. 네, 확대 해석을 하지 말고, 여하튼 그거는 인도적 지원 차원의 식량 제공은 지금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 과정은 너무 엄단하죠, 투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제 시황으로 넘어가겠어요. 작년에 제가 배우에서 한다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 원인을 이야기를 자세히 드렸어요. 미국은 끝까지 지난 시간에도 타결이더라도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네, 끝까지 조진다 전략입니다. 네, 이제 중국을 더 이상 키워줄 수 없는 단계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6.5% 되고 미국이 성장률이 한 2, 3% 되다 보니까 성장률로 따지면은 한 2023년 경에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경제학자들이나 정권가에서 하는데, 이거는 바보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역사적으로 패권 국가가 패권을 전쟁 없이 넘겨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3000년 역사를 증명하죠.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이 지난 일본이 1980년도 GDP 기준으로 일본이 그때 제일 잘 나갈 때가 있어 80년 후반 45% 왔을 때 죽여버렸죠. 플라자 합의로 환율을 죽여버린 거예요. 20년간. 지금은 미국이 벌써 지금 오바마 시절에 50% 넘은 중국을 제어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글로벌리제이션 해가지고 오바마는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최고의 대통령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 북한 문제 전혀 도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시절에 이제 제가 얘기했죠.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정원사 역할, 잔디를 깎아주는 정원사 역할을 하지 않을 거다. 그게 미국 새로운 사조의 변화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하튼 지난주는 10일에 결정할 수 있다. 판을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다가 또 판을 엎어버렸죠. 네. 그래서 트럼프의 아트 오브 딜이라는 협상의 기술, 그거는 말이 지 말이지. 속된 말로 하면은 그거는 개망나니 전략 아니에요. 개망나니 전술이죠. 지 마음대로 하는 거 한번 엎어버렸다가 폈다가 하는 거죠.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트럼프는 강하게 나온 다음에 실제적인 협상에 들어갔을 때는 절반만 취합니다. 다 취하진 않아요. 내고는 되는 사람이죠. 네, 그런데 자, 일단은 오늘 오후장에 이제 어제까지는 트럼프의 엄포에 시장이 별 크게 반응을 안 했어요, 여기서. 근데 오늘 여기 나오냐 하면은 제가 연결할 때 이야기 드린 대로 중국이 맞대응을 해버리면 악재가 된다 했죠. 어제 중국이 맞대응을 하고 저자세로 나가면은
여기서 큰 충격을 안 주고 갈 수 있었는데 이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중국이 맞대응한다, 맞관세를 부과하겠다. 오늘 보니까 뭐 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엄포를 놨죠. 중국이 할 수 있는 거는 1,1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네, 1,100억 달러. 총 뭐 한 1,300억 수출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데는 제가 왜 막관세 이게 이제 불확실성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장 불안감이죠. 무역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감. 무역 전쟁 나면은 둘 다 코피는 터지는데 중국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정말 신용 리스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경제에 큰 타격이겠죠. 둘이 원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고시에이션 할 수 있는 길은 열리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될지, 이 순간, 내일이라도, 사야 될지, 고민이실 건데, 일단은 오늘 오후장에 우리가 택도 없이 3% 빠진 거는 뭐냐 하면 옵션 만기에 우리 잘 아는 우리 증권사 친구들, 남들이 깨지든 말든, 개미들이 뭐 힘든 말든 나는 옵션에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옵션은, 풋옵션을 272.50 밑으로 행사 가격을 먹으려고요. 끝까지 종가를 눌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내일 아침에는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 너무 많이 이번에 한 15포인트에서 20포인트 뺐기 때문에 요 리바운딩이 나올 겁니다. 내일 리바운딩이 오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빼버려가지고. 리바운딩이 나온 다음에 내일, 오늘 저녁에 11시, 일단 단순히 이야기하는데, 내일 11시 이전까지 호전된 뉴스가 안 나올 때는 현금 비중은 최소한 4말은 확보하십시오. 하나도 안 하신 분들 4말 이상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오늘 저녁에 뉴욕가 가가지고 미국이 도착했죠. 네, 지난번 이야기 때문에 더 이상 까불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더 봐주시고, 네, 중국도 많이 꼽지만은, 네, 일단은 시나리오 1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중국이 저자세로 나가고 기술 이전 탈취 문제는 좀 심각하거든요, 실은. 네, 그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거를 낮은 자세로 들어주게 되면은, 네, 트럼프도 사람이죠. 관세 부과 유예한다까지 나오면은, 뭐 산업경기주, 최근에 움직였던 뭐 제약바이오주, IT, 요번에 많이 뺐죠. 뭐 삼성전자 이슈 때문에 이런 것들 급등하겠죠. 오히려 그걸 사야 될 상황이죠. 이 확률은, 시나리오 1은, 예, 제가 생각한 데는, 확률 기준으로 한 20% 확률이 채 안 된다고 내가 보고 있습니다. 네, 20% 확률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한 10%, 20% 확률이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 제기도 자존심 내세우고 협상은 좀 그래도 처음에 좀 빳빳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이게, 첫 번째 전략인데, 그 전략이 나오는 게 우리 모르는 투자들이 지금 바라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요 가능성은 한 1, 20% 밖에 되지 않는다. 오늘 보니까 중국도 좀 뭐 대변인 발언이 좀 세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붙으면 집니다, 이 등이. 지는 이유는 뭐, 제가 설명드리면 너무 길고요. 네, 그 다음에, 시나리오 2가 가장 뭐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데,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 이야기가 증권사 리포트에 나오죠. 장기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미국 시간으로, 뉴욕 시간으로 정확하게 10일 0시가 되는 거죠. 10일 0시를 기준으로 오늘 관세를 관보에 부과한다는 발표를 했죠. 2천억 불에 대해서 10에서 25% 관세를 부과하겠죠. 이건 뭐냐면 오늘 뉴욕가 오늘 저녁하고 내일 오전까지 특별한 양보 없고 자꾸 뻣뻣하게 넣으면 때립니다. 일단 때리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뭐 어디 돌리더라도. 그러면은 관세가 부과되고 1분 뒤에 중국이 바로 부과하겠다 하죠. 1분 뒤 중국도 1,100억 불에 대한 US 달러 관세를 막관세가 부과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장? 충격파가 빠랑 하고 나오겠죠? 자, 충격파가 왔을 때. 근데 그 단계는 협상이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협상은 재개할 거예요. 일단 관세를 주고받고 때리고 들어오면서 시장 충격파를 단기적으로 오늘보다 더 하면 더 빼는 겁니다. 더 빼는데 협상 끝난 거 아니에요. 다시 협상하자 할 거예요. 6월 안으로 다시 협상하자. 분명히 협상은 더 재개합니다. 그건 뭐냐? 장기전이죠? 그러면은 시장이 오늘 뭐 종가는 2,100 얼마에 맞췄어요, 오늘? 예, 2,102포인트, 뭐 종가 33포인트 뺐는데 내일 오전 리바운딩 주고 한 번 더 밀 수 있죠? 근데 지난 1월 초, 지난 연말에 가장 심각할 때 코스피 1984포인트죠? 2000포인트 초반부. 요까지가 아니야. 이때는 어두운 지역이고 지금은 그래도
중국이 그래 펌프질에 했고 그래도 뭐 경기 진작책도 썼고 그리고 또 다시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점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덤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뺐다니까요. 정거사의 친구들 때문에. 자, 뭐 물론 외국인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생각하기에 물론 예측하면 안 됩니다. 더 악한 뭐 국채 매각이면 더 악한 시나리오인데 그게 아니라면은 중국이 미국 금융시장에서 뭐 건들겠다. 그런 까불지 않는다면은 저는 한 2050포인트 전후 2000포인트를 위협하지 않는다. 진짜 심하면은 2000포인트 초과 되겠죠. 여기에서는 리바운딩이 저점을 오히려 만드는 계기가 되고 반격이 나옵니다. 국민이 바뀌면서 이미 안 팔았는데 내일 뭐 대응하기 힘들어. 근데 더 빠져. 2000포인트 50을 위협하고 말이야. 지금 뭐 내일 이 한 시기점에서 이제 발효가 돼. 오히려 선제 반영됐기 때문에 단기 저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 저점 다음에 다시 반격이 나오겠죠. 박스권을 찾아서. 그때 현금 비중을 늘리든 하십시오. 근데 지금 뭐 현금도 안 늘리고 있다가 예, 아이고야 이제 관세 부과되었구나. 이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네. 주식 팔아라.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가 방송에서 나올 수 있어요. 생각은 자유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참으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2100이 한 2000, 뭐 예를 들어서 한 5, 60, 4, 50 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은 중국이 막관세만 취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채를 뭐 내가 한번 때려보겠다, 뭐 장기채 한번 때린다, 이런 식으로 엄포 나올 수는 있죠. 근데 미국 경기는 워낙 단단합니다. 예? 시간당 지금 파타임 잡, 아르바이트생이죠. 이게 시간당 12불 주던 미국 경기 지금 시간당 15불 줘도 지금 사람을 못 구한다잖아요, 지금. 예? 그게 미국 최저시급이에요. 우리가 한 8천 대대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데 진짜 심각하게 한번 관세를 막교한 장군 멍군 하면은 2050을 하야하느냐 상하느냐 요 밴드인데 요거는 제가 한번 강하게 밀었다가 리바운딩도 빨리 줄 수 있는 계기는 있습니다. 왜? 재협상은 할 것이니까. 네. 이 방송을 뭐 중국에 있는 뭐 공산당 뭐 중앙위원회에서 안 듣겠죠. 근데 미국 금융시장 가지고 까불면 진짜 죽는 수가 있다, 중국은. 네, 제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하고 중국 국방비 비교할까요? 중국이 그래도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100조 넘는 미국 제한 국방비를 1년에 예산을 쓰고 있어요. 러시아 40조는 우리하고 비슷하다니까. 러시아를 믿으면 안 된다잖아, 북한이. 경제 규모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별로 옛날에 소련이 아니죠. 예, 무리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미국 1년에 국방 예산이 780조네요. 800조가 넘어가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같이 붙어도 미국한테 이제 안 된다니까요. 군사력으로. 군사력은 10분의 1밖에 안 되죠, 중국이. 예? 경제력.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패권 헤게모니. 다 주고 있는 미국한테 중국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하겠지만, 쟤들도. 그렇기 때문에, 막간세 날 수 있는데, 뭐, 금융시장에서 뭐, 국채 매각 시나리오 해가지고 미국을 흔들겠다. 왜 그러냐면 다음 정부 바이든이 될 것 같거든? 민주당 바이든이 되면은 우리가 그때까지만 참고 견디면은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될 거야, 천만에. 바이든이 된다는 보장은 없고, 저는 트럼프가 재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합니다. 우리하고 미국 그 중산층들이 생각하는 거 달라요. 미국 중산층은 지금 경기 좋고 일자리 좋고 경제를 탄탄하게 해주고 제조업 발달 지금 섰고 트럼프를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류사회 상류층이 지금 트럼프를 싫어하는 거죠. 언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표하면은 우리가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CNN에서 보도하는 거 반만 믿으세요. 실제 미국에 사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저 말이 맞는지. 자, 그 다음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만약에 우리가 장기전으로 간다면은 장이 지수가 가겠습니까? 지수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수는 제한된 움직임 속에서 특화된 업종과 종목이 정해지고 그리고 종목 장세가 재현되겠죠. 종목 장세가 재현되는데 지금 최근처럼 뭐 테마와 이슈, 테마되면 저가주, 뭐 상한가 보이고 이런 이 유행은 없을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장이 온전하지 못할 때 주로 나타난 투기적 매수세가 붙지 않습니까? 글램핀이라는 가지고 뭐 이번에 9.1제지 날리는 거 보셨죠? 그런 이제 상징적 종목이 나오면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장이. 비슷하게 막 닮아가려고 해요. 이게 2019년 상반기장은 이게 좀 연속제가 저가주에
이 반란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래도 투자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는 방송에서 그래도 펀더멘탈과 성장 모멘텀 가지고 있는 뭐 IT 그룹이나 메모리, 비메모리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OLED 이번에 보니까 뭐 삼성전자 이슈로 뭐 QLED도 간다 해가지고 확 밀었는데 삼성전자는 어차피 2020년에 발주를 하려고 했었고 원래 중국이 지금 하반기 발주가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뭐 원익 IPS고 뭐 지금 AP 시스템에 이번에 많이 뺐죠. IT들. 예, SF에. 근데 그 반등할 기회 줍니다. 중국 대만 발주가 있고 어차피 중국하고 일본은 OLED도 가야 되고 어차피 미래 버전은 OLED단 말이에요. 디스플레이. 우리 뭐 스마트폰부터 모든 기기가. 근데 QLED로 뭡니까 수율이 잘 나오니까 삼성전자 밀어붙였습니다만은 네, OLED 관련주도 상승 반격해가지고 최근에 저점 매수해가지고 마이너스를 했다. 8개는 제가 충분히 줄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뭐 움직였던 제약 바이오 주들. 최근에 뭐 지난주에 뭐 ABL 바이오도 이야기하고 몇몇 종목 이야기 드렸죠. 이들이, 예, 뭐 지금 머물다가 지금 한 번씩 다 뺐다 갔습니다만은 내용되는 바이오 뭐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ABL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올릭스라든지. 네, 최근에 뭐 파맵신도 좀 움직였죠. 이런 거. 예, 하반기 전망이 좋은 주가들. 그다음 헬릭스 스미스는 너무 많이 최근에 빠져가지고 반등을 주려고 하고, 코스닥 바이오도 들썩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가가 이번에 IT가 덤으로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오늘은 진정이 되었는데, 만일에 미중 무역 분쟁이 좀 호전된 뉴스가 나오면은 일단은 반격의 주체 경기산업재는 IT로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가자. 이번에 많이 빠진 장비 소재주도 반격의 주체가 상황이 호전되면 갈 수 있다는 거. 네, 이거를 말씀드리겠고. 자, 시나리오 3은 뭐냐면은 미중 협상이 불발되고 어차피 관세를 시나리오 3입니다. 이게 뭐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예요. 3번. 네. 관세 주고받고 난 다음에 네, 장군 멍군하고 중국이 미국 금융시장을 만져가지고 뭐 중국이 인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네 미국 주식 예를 들어서 미국 뭐 주식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돈이 워낙 많으니까 쟤들 예? 태평양에 가지고 있는 달러 다 뿌려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가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다음에 미국 가지고 있는 채권 이런 것들을 현물에서 매각하죠. 매각하면 장단기 금리 차가 나고 채권 시장이 일시적으로 망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 US 달러 강세가 기조기 때문에 US 달러 자체 강세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자산이라든지 아시아 자산이 미국 국채는 당연히 받겠죠. 미국 국채 가치가 있다니까 지금. 가장 경기가 탄탄한 미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변동 압박을 주면 요 흐름이 나오면 요거는 2천을 줘봅니다. 네, 무조건 우리 몇몇 전문가님은 미국과 중국의 협상은 타결될 것이다 이야기만 하시는데 그렇게는 딱 단정하지 말자고요.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식시장 압박을 당하고 상당히 5월달을 여러분들 힘들게 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 입고 와도 현금 비중을 최소한 30-40% 늘리고 내 종목이 추가 진짜 장 분위기가 택도 안에 빠졌을 때 그때 저가 매수해가지고 빠른 회복을 노리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네, 저는 그리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시나리오 1을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오면 제가 이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좋은 결론 내고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 저도 참 즐겁죠. 네, 네. 이런데 시나리오가 2가 되었을 때, 내일, 2가 되었을 때 틀림없이 흔들리겠죠? 이때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임박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명심하시기 바라겠고. 가장 안 좋은 게 시나리오 3이죠. 예, 3번 중국이 진짜 까부는 거죠. 까불면은 미국이 그대로 안 두겠죠. 예, 단기 충격파를 주더라도 손을 보려고 할 겁니다. 네. 대단히 아쉬운 이야기지만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도 우리가 북미 회담하고 있는데 미국 국내에서는 호언 청문회를 열었죠. 미국 민주당이 열은 거예요. 트럼프 압박하려고. 트럼프 사기꾼 나쁜 놈이 됐잖아요. 그지? 배후에 일본이 있다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얼마나 로비를 잘한다고요. 한 재단인데. 근데 지금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민주당이 중국을 살짝 꼬시고 있어요. 우리가 되면 알아서 해줄게.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하고 중국 중앙위가 조금 잔머리를 굴린 거죠. 중국이 제일 문제가 기술 탈취 부분입니다. 현재 그 중국 현지 기업에게 야, 스펙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한국 기업 스펙 갖다 주면 그대로 도면을 받아서 뺏겨가지고 새로운 경쟁적 제품을 만들죠. 이거 뭐 하소연할 데 없었다니까 한국 기업들이. 근데 미국은 절대 허용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 그다음에 뭐 기업들 보조금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저녁에 중국이 양보하면은 되는데 양보하지 않고 관세를 주고받으면은 단기 충격파가 오지만 그것은 협상이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반격의 계기가 될 것이다. 네. 어설프게 중국이 미국 금융시장을 건든다. 미국의 주류사에 유태인들이 있는데 유태인을 건드는 순간은 무지막지한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끼어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 있겠죠. 그것은 조심해야 될 시나리오다는 거. 자, 이따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오늘 보니까 단기 주가 흐름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뒤늦게 이제 머물던 주가들이 오늘 많이 빠지죠. 네, 일단 상단에 있는 주가 있죠. 최근에 뭐 장 안 좋으니까 파이버지는 지금도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근데 오늘 오후에 제가 형상을 보니까 이 하이닉스 반도체죠. 삼성전자는 빠지는데 하이닉스 반도체가 끝까지 버티다가 오늘 장대 연봉 맞았죠. 5.3% 빠지죠. 네, 이런 유형의 주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종목장이라는 거는 장이 변동성이 뭐 1% 미만에 딱 굳혀가지고 기조로 갈 때는 지수 빠지도 가요. 선택된 종목이. 근데 나는 내 종목은 괜찮겠지 하고 테마니까 파이버지니까 이런 막연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극단적인 조정이 나올 때는 가장 대장주 역할하는 주가가 마지막에 골라서 빼버립니다. 오늘 보니까 뭐 코스닥 잘 나갔던 뭐 코엘 패션이라든지 아프리카 TV라는 것도 변동이 나왔는데 여하튼 제가 파이버지가 이번에 KMW의 호화 실적은 상당히 우세하고 발주가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 하반기 이어질 겁니다. 근데 주가 마디가 꽉 차가지고 뒤늦게 장이 변동 극대화될 때는 안 빠진 주가를 골라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좀 우려하는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SK테크도 그렇고 오늘 뭐 안 빠지는 보세요. 상당히 견주하겠죠. 네, 이런 흐름이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올라간 주가보다는 저 밑에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과락 다음에 리바운딩이 나올 때는 주도권을 가지죠. 그래서 과락한 주가, IT든 뭐 제약 바이오주든 최근에 움직였던 자동차도 포함되죠. 자동차도 분명히 리바운딩이 나오겠죠. 하단부의 펀더멘탈 기반의 주가가 강하게 치고 나오게 되면은 네, 틀림없이 상단에 있는 주가들은 변동을 뒤늦게 일으킨다는 거. 이 점 말씀을 드리고 예,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 오늘 제가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내일 시장의 만전을 준비하시고 너무 긴장하는 건 아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